네, 오늘 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지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1.5% 급락인데 어제 반도체 소보장이 다 올랐다가 오늘 좀 다 같이 밀리니까 지수도 함께 좀 빠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애플하고 아마존이 어제 또 실적 공개했는데 애플은 EPS 조금 뛰어넘었고요. 컨센. 아마존은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AI 쪽 투자 심리가 왜 이럴까요? 시간의 강세 흐름 보인 종목도 아마존과 인텔인데 일단 그 뉴욕 증시 영향을 국내가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빅테크가 흔들리고 있는데 뭐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좀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웃음에 의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난리죠. 네. 본국은 더 하겠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 경합주 세 군데, 이제 러스트벨트 세 군데에서 펜실베니아는 동률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최근 이제 여론조사가 CNN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두 개 주는 또 생각보다 의미 있는 수치로 지금 해리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경합주가 되게 중요한데 펜실베니아도 이제 그럼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반영해서 지금 미국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해리스 트레이딩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CS 윈드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생각보다 어제 미국이 조정받은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왜 조정을 받았냐? 여기는 그냥 고점에 있는 종목들 좀 일부 좀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빅테크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좋은 회사는 알파벳과 아마존이고요. 나머지 네. 지금 메타랑 MS는 안 좋죠. 그다음에 뭐 AMD는 뭐 당연히 안 좋고 이런 부분들 보면 인텔은 워낙 또 빠질 게 없을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기대가 없다가 기대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이유를 보면 메타도 그렇고 결국엔 캐펙스 투자를 또 획기적으로 내년에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아마존도 하고 있고 알파벳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MS는 더 빠졌을까 이렇게 보면 더 급격하게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서히 지금 증가시키려고 하는 쪽,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캐펙스 투자를 서서히 하는 쪽은 주가가 좋고 오히려 또 급작스럽게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던 쪽, 예상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쪽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나 뭐 TSMC나 국내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나중에 포함될 거고요.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호재죠. 네. 근데 예. 분명히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은 그게 또 안 좋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예. 이거 성장성 없으니까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번 분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근데 뭐 버블론이 네.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은 알파벳 2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런 거였는데 이번엔 또 클라우드 쪽에서 돈을 잘 버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또 반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뭐 국내 투자자들이나 성격 급한 건 다 똑같죠. 그래서 기업은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여전히 지금 AI 산업은 아직도 확장세에 있고 어디 하나가 지금 딱 점유했다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1, 2, 3등 업체가 딱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은 아직은 뭐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HBM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국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HBM3 이 8단을 연내에 납품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애매하게. 지난번에 한번 8월 얘기했다가 8월에 못 납품해서 여전히 이제 된소리를 좀 맞았기 때문에 HBM3 8단 이제 8단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기존 제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제품은 아직 컬 테스트 중이다. 네네. 그건 12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를 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아직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정확하게 이제 컨컬에서 나오면서 삼성전자 어제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6만 1,000원을 돌파했다가
제가 어제도 아마 여기 MTN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6만 원을 못 가고 끝날 거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획기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은 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애널리스트들의 그 리포트를 쭉 보면 되게 우호적으로 좋게 쓴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약간 돌려가기. 그러면 HBM3 12단이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썼죠. 네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니네 말 못 믿겠다. 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납품하고 얘기해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반응은 좀 냉정할 수밖에 없고 한 번 거짓말해서 걸렸기 때문에 두 번째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제도 팔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그 의구심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뭐 연말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방안들이라든지 뭐 인사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대감으로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빠지는 건 삼성전자가 진입한다고 하니까 빠지는 건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3 12단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주축을 하고 있고 삼성이 HBM3 8단을 납품하더라도 결국에는 호퍼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H100, 200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위 모델이죠. 블랙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SK하이닉스는 빠지면 사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없도록 이제 전부 다 예.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대표님 말씀처럼 요거였어요. HBM3 주요 고객사 4분기 중 확대 판매 가능. 근데 여기서 말한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일 것이다. 근데 말씀처럼 뭐 맨날 추정, 뭐 예정, 전망 이런 것만 있고 실제로 확실하게 답변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 나오고 나서 어쨌든 어제 주가가 다 오르긴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가 줄줄이 리포트를 써냈는데 또 그걸 보니까 HBM3, 8단 말고 이제는 12단 경쟁력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HBM4 가서는 정말 갈릴 거다. 이게 그거 잘 해내는 기업이 정말 살아남는 건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HBM3, 12단 아직 소식이 없어요. 양산은 하는데 그게 대량 생산인지도 모르겠고 엔비디아는 지금 8단 통과했냐 마냐까지 아직까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증권가가 지금 목표 주가를 되게 많이 하향했어요. 가장 낮은 게 BNK 76,000원이고요. 가장 높은 게 하나와 IBK 95,000원입니다. 이쪽은 증권가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단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왜냐하면 지금 공급일요? 예. 근데 그게 또 하위 모델만 들어가는 거라고. H 호퍼 시리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H100, 200에 들어가는 건데 블랙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블랙엘은 이제 12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블랙엘은 아마 당분간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들어갈 거고 마이크론이 조만간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정도로 생각하면 또 내년 1분기 되면 또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겠죠. 루빈 시리즈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지금 일단은 하위 모델 호퍼 시리즈에 들어가면 별거 아니지 않냐 하지만 호퍼 시리즈도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것은 A100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전히 H 시리즈도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추격자의 입장으로 당분간 좀 갈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한번 대만에서 나온 뉴스 중에 보면 조건부 납품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발표한 거라든지 쭉 내용을 제가 유추해 본 결과는 그런 거죠. HBM4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HBM4가 되면 HBM 베이스 다이가 바뀝니다. 다이가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속기에 붙이기 전 단계에 있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맨 밑바닥에 있는 다이를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HBM4단, 그러니까 3, 2까지는 네. 그냥 여기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게 4가 되면 그 다이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거를 사실은 파운드리가 해야 됩니다. TSMC가 해야죠. 예, 근데 하이닉스 이미 TSMC랑 4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동맹을 강화한 거죠. 삼성전자는 어때요?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만 만들어서 TSMC에 보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래서 어제 그 발표를 한 거죠. 경쟁사에 맡기겠다. 경쟁사에 맡기겠다. 예. 이제 근데 삼성전자는 그걸 턴키로 자기가 다 하려고 했는데 그쵸, 못하죠. 엔비디아가 못 믿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베이스 다이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TSMC에 맡기겠다는 조건
이게 만약에 HBM4를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이 맞으면 니네들이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일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유추해 보면 그럼 HBM4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HBM3 뭐 이게 사실 그거보다는 삼성전자도 4에서 어떻게 승부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포기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버릴 카드 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잘 되는 것만 지금 빨리 집중을 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이 문제가 삼성전자가 실패율이 높아서 수율이 안 잡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단 엔비디아나 AMD가 만약에 뭐 시장 구도가 6대4, 뭐 7대3 이런 구도였으면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9대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HBM4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꿈꾸던 바대로 가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면 계속 하이닉스만 하이닉스처럼 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좋은 건 아니고 하이닉스랑 비슷한 게 가겠죠. 근데 4를 먼저 다는 건 아마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앞서 있고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한 6개월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은 맞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률이 삼성전자 97%, 하이닉스는 상승률, 수익률이 88%로 지금 하이닉스를 여전히 좋게 보는 전망이 많은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늘 3개월, 6개월 HBM 쪽에 앞선다 했는데 주가 흐름도 그렇게 갈까요? 늘 앞서서? 뭐 지금은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지금 빅테크 회사들도 같이 빠지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눌리는 상황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가지 않더라도 하이닉스는 아마 지금 18만 원, 19만 원 사이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는 뭐 21만 원, 22만 원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힘을 좀 비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DS 부분이 삼성전자가 3조 8천억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지난 분기보다 너무 떨어졌던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1조 후반에 손실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벌어서 그쪽으로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까먹을 게 없죠. 예, 그리고 지금 7조 이상을 버는데 4분기에 만약에 8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나온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 알려지면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좀 전에 들었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 그리고 소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트럼프 우려는 기우다라는 말도 되게 많아요. 증권가에서. 지금 그 IRA 폐지 법안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는 2026년부터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그 고성장 사이클 진입이요. 4분기 실적 악화 있을 때 이제 아직 시장에 관심이 좀 없을 때부터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그 불확실성을 뭐 지금 오늘, 내일,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한 3일만 참으시면 대선? 네, 대선 이슈 끝나고 사셔도 된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 정책을 다 전환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뭐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도 조차 사실은 지금 4년에 걸쳐서 미국 정부가 확정을 지은 건데 이거를 단숨에 뭔가 한마디로 바꾸기는 사실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업황은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는 미국에서도 의미 성장할 만한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캐즘을 벗어나는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업황은 아마 내년 상반기 넘어서야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기대가 생기면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다음 대선 끝나고 나면 다음 섹터의 공략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쪽을 1차 전지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당분간은 셋업체 중심으로 보시고 LG 엔솔이라든지 뭐 SDI 쪽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소재주에서는 좀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좀 픽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다 엉망으로 나왔죠. 예, 생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늦을 수 있다. 리드 타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셀업체가 돌고 나중에 이제 소재 업체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볼만한 종목들은 약간 적게 말씀 주셨고 대선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꾸준하게 좀 해주시고 계세요. LG엔솔은 뭐 8월부터 올라와서 여전히 추세 놓치지 않고 오늘도 좀 계속 강한 움직임 보입니다. 에코프로는요,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요. 이들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더 양극재 쪽은 보수적으로. 리튬 가격 계속 좀 추이를 봐야 돼요.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리튬 가격은 지금 떨어질 때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광산이 계속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가격은 아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향 안정화 됐을 때 얼마나 수요가 폭발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수요 폭발이 나오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나오면 아마 양극재 업체들도 돌아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에 말씀드린 게 음극재, 양극재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는 회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지금 양극재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오히려 LG엔솔이나 삼성 SDI 정도 그리고 아예 그냥 조금 특이한 쪽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제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어제도 예. 좋았어요. 예, 거기는 이제 나노신 소재의 이제 시장을 좀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쪽으로 지금 붙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별 기업단의 조금 좀 특이한 종목들을 좀 공부해서 쫓아가시는 것도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중심은 그래도 LG엔솔 중심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 회복이 빨라도 아마 가장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조언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도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오랜만에 순매수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실적 공개했는데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코스알엑스 편입 효과 덕분에 미국에서의 수익이 너무 좋은 거죠. 미국 시장 지금 한국 화장품의 그 침투율이 1%밖에 안 된다니까 성장성도 굉장히 큰 쪽이고요.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 2% 오르긴 한데 좀 상승분 많이 반납을 했어요. 네. 화장품은 실적에 기반해서 11, 12월에 조금 더 주가 달릴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도 많지 실적이 나오자마자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데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코멘트가 뭐였냐면 코스알엑스 편입돼서 실적이 좋았는데 코스알엑스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아모레퍼시픽 바닥은 잘 잡고 중국의 적자 부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습니다. 적자가 한 500억 예상했는데 300억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면 바닥 잡고 올라갈 걸로 보고요. 오히려 지금 나머지 종목들 실리콘투라든지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근데 주가는 왜 안 갈까요? 북미향 종목들이 원래는 가장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미향 종목들은 좀 못 가고 오히려 증권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OEM, ODM이에요. 이게 납품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쪽이 제일 좋다.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많이 거론되는데 가장 좀 좋은 예, 쪽. 그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없으니까. 브랜드가 하나가 흥하고 망하는 건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브랜드 종목들은 원래 좀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브랜드를 대신 제조해주는 OEM, ODM 업체를 보는 건 화장품 시장이 좋아진다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트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 같은 유통주죠. 그래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리콘2 그다음에 ODM, OE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아마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도 안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면 그걸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화장품 쪽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